책상 옆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요즘 여름이라 가지고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왜?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기후변화이거든요. 그 환경 이런 거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쵸. 안부를 묻다가 이렇게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게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네. 주제가 오늘 주제인지라. 아니, 그 낱낱 주제를 듣고 네. 제가 오늘은 꼭 텀블러를 챙겨 오겠다라고 결심을 했거든. 네. 근데 출발할 때 텀블러를 못 챙겨갔어. 바로 종이컵 써버렸네 오늘. 눈치가 좀 보이는데. 그래서 오프닝에서는 되게 손이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제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곳에 꺼내둬야 할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준비한 건? 그쵸. 그래서 묻고 싶거든요. 당신은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있나요?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있냐? 기후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기후행동이라는 게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러는 것들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개개인이 작은 것부터 정부의 완전 큰 그런 것까지 다 기후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당신에게도 물어보고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대중교통 같은 거 타고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토바이 타고 댕기고 사실 분리수거 같은 거는 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 포장 같은 거 시킬 때도 항상 일회용품은 안 받는 걸로 항상 시키고 그게 이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배달 어플에서도. 뭐 그 정도 좀 소소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언가 활동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네, 솔직히.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이거에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 없다. 모두가 평등하다. 오늘은 고해성사 같은 이야기다. 좋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진짜 미룰 수 없는 주제고 이거는 진짜 안 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이 기후변화는 정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이걸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진짜 그동안은 고민 안 했는데 오늘 저는 진짜 특강으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이게 정체성 특집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낱낱이 어떤 소개를 했냐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이사설을 했던 거고 낱낱은 자신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환경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잘 만들어 봐야 돼요, 진짜. 네, 저는 오늘 사설 중심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되게 가벼운 이야기라고 가볍게 시작하고 싶어요. 이 주제는 무겁지만. 그리고 전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없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진짜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의외로 이 주제를 꺼내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지. 가깝게는 친구, 가족들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막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제일수록 저는 더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좋았어요. 가지고 왔을 때 약간 너도 한번 느껴봐라 나의 죄책감 약간 당해봐야 하는 느낌인가? 왜냐면 진짜 이제는 진짜 변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저 넋두리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들으셔도 좋고 공감도 되고 그러면 나도 반성하는 기회가 되는 방송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그나마 우리가 좀 좋아했던 주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주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내가 굳이 뭐 힘을 들어서 쓰지 않더라도 많이 알고 있고 관심이 눈에 가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후 얘기를 꺼내라니까 저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도라? 왜냐면 진짜 현실을 계속 부정하고 싶고 피부로 와닿을 때가 되니까 진짜 늦은 건 아닌가 싶고 그냥 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오늘 그런 거 다 푸실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망한 게 아니라 지구가 망한 것 같다. 완전히 환경이? 이게 망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이런 개개인의 소시민들이 행동으로 옮겨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
계란으로 발치는 게 아닌가? 저기 대륙의 형님들하고 그렇지. 여기는 진짜 작은 나라잖아. 작은 나라에 또 작은 도시민이 오셨어. 내 위치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위치가 아닌데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고민해봤자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면서 작아지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진짜 대기업들의 문제다. 아닌가? 정부가 문제다. 오늘 아니 나 인간들의 문제다. 적들을 많이 만드시네. 약간 이런 식으로 무한 폭탄 떠넘기기 같은 의식의 흐름이 정말 반복되다가 인근에 솔직히 이거 그냥 너의 서랍만 열자고 그럴 뻔했습니다. 본인의 서랍은 닫아버리고. 네, 오늘 내 이야기는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어림도 없지, 빨리 해. 어쨌든 그리고 이 팟캐스트는 모두 이군이 편집하기 때문에 네네. 나 빠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약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 건 또 해야죠. 네, 그래서 그 고민들이 제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는 얘기들을 가져왔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100% 정확하지 않은 말들도 있을 거예요. 100% 정답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되게 짬뽕돼서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작은 보탬이 되리라 믿고 목소리로 내고 싶은 기후행동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우리 녹음 테마를 정체성을 두고 네.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근데 나는 내가 내 정체성이 그런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었어. 왜? 지금 나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바꿔도 해결이 될까 말까 문제였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 빨리 겁을 먹어라. 심파의 때가 왔다. 무섭다. 진짜 환경 문제 앞에서 진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죠? 이 이야기만 오늘의 할 말 중에서 가장 확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이미 인간의 생활 수준이라는 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파괴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진짜 빨가벗고 저기 밀림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니까 그것도 이미 한계예요. 왜냐면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 80억 명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80억 명이 석유 연료 안 쓰고 응가만 한다고 해도 지구가 맞아요. 파괴될 정도가 돼버렸거든. 그니까요.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요. 다들 천국으로 보내십시다. 내세로. 그러니까 막 미국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3억 3천만 명이지만 3천만 명만 가지고 3억은 이미 버린 존재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하는 그런 기후 태세를 보면은. 그죠?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자꾸 괜히 이런 불편한 주제를 가지고 왔나? 막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한숨이 많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데이터 낭비야. 지금 이거 에어컨 다 낭비야. 그래서 저 이거 준비하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아. 뭔가 헬스케 보이지 않나요? 대신 얼음을 이 올렸고. 폭염에. 아니 아까 올 때도 뭐 자전거 타고 왔다 그랬는데 그쵸. 전 오늘 다른 일 타고 왔죠. 이 37도 찍는 이 무더위에 따릉이를 타고 왔다는 것 자체가 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에 공감이 돼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저희 그 삶의 모토 노 개인 노 페인 보통 이 없이 티셔츠 노 얻는 페인 것이 노 없다. 개인 아니고요. 얻는 게 없어야 고통이 없다. 좋은 노게인 말인데? 이거는 이게 제가 이 좋아하는 작가님이 이렇게 한 건데 노페인이 아니라 노게인 노페인이구나. 그쵸. 이 세대로 가야 한다. 정말 180도 뒤바뀌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방송을 해야 되고요. 인류가 끊임없이 소멸되고 진짜 자기 혐오의 시간까지 거쳐서 저는 지금 이 책상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서론이 엄청 긴 걸 보니 본문이 기대가 됩니다. 본문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서울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면 정말 지구가 망한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주제의 소제목을 지구 인간들이 외쳤어요. 지구 땡땡보다 싸다인데 그 땡땡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지. 우리 인간들은 진짜 모든 진짜 작은 그런 사물들보다 지구가 싸다고 느끼고 살아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구의 고마움도 모르고 그냥 써도 되는 건지 알고. 그쵸. 정말 눈물이 나네. 휴지도 쓰지 마. 나무 아까우니까. 근데 이분도 그렇고 그거를 피부에 진짜 느끼고 있잖아요. 요즘 진짜 비만 해도 비 내리는 모양 보셨나요? 아니 모양?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이 막 구직선으로 쓱 쏟아지다 보니까
저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비가 내리는 모습을 최근 몇 년에만 봤지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기후 변화의 한 모습인가 그게? 그쵸. 아, 그리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 날씨가 되어가고 있고 그 덕분에 요 며칠 무지개 보셨나요? 무지개랑 B급배 타는? 그거 엄청 핫했잖아요. 그 엄청 핫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 수분들이 되게 공중에 오래 머물러 있는 막 이런 여러 환경들이 조건이 맞아야지 관측될 수 있는 희귀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 며칠 새 많이 봤잖아요. 그게 정말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서 그 이쁜 하늘을 보면서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쁘다고만 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지금 반대편에는 폭염으로 사람들이 되게 죽어가고 있고 홍합이면 조개면 싹 다 익었다. 그리고 얼마 전 독일에서도 홍수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며칠 전에도. 맞아요. 근데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맨날 나오다 보니까 우리들도 뭐 그런 100년 만에 일어나는 기후 변화에 너무 익숙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또 한국인들은 사계절을 겪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웬만한 기상 이변이 있으면 그냥 더운가 보다. 추우면 그냥 추운가 보다. 종특인가 종특?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심각하게 기후 위기를 뭐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워낙 좀 많이 겪던 일이다 보니까 뚜렷한 계절 변화가. 우리는 예로부터 이런 고난들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민족이네. 의미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지구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망했어요. 방송도 망했네요 지금. 아니 망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인류가 1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이거를 뭐 확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몇 년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류에게 네. 주어진 시간이 네. 최소한 저는 그래도 최소한 몇백 년은 남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왜냐면 희망적이네요. 그지 인간으로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항상 답을 찾아왔다. 그래. 조금씩이지만 언젠가 답을 찾아낼 거고 네. 화학 연료도 지금 저희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화학 연료가 뭐 20년 뒤에 고갈된다, 30년 뒤에 고갈된다라고 했지만 그것들을 좀 잘 컨트롤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최소한 50년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걸 보면 환경 문제든 뭐 자원 문제든 물론 인간이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너무 많은 게 문제야. 그래서 지구 전체의 인간을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타노스처럼 어떻게든 뭐 답을 조금씩 찾아낼 것 같다. 뭐 그 정도? 타노스가 희망이다. 타노스가 미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군이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고 희망이 있다고 애써 다독이면서 누군가는 진짜 인류가 10년도 안 남았다, 뭐 30년도 안 남았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행동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차피 망했지만 더 빠르게 망하는 급행열차 탈 수는 없잖아요. 망하는 건 확정이야 일단. 나는 일단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기차를 조금이라도 연착시켜보고자 기호 행동들을 알아봤어요. 네. 지금까지가 사설이었고요. 그래요. 매우 길었네요. 오프닝이 좋았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왜냐면 나를 약간 뭐라고 해보면 보호하는 이런 사설들을 늘어놓은 이유가 얼마 전까지도 소비의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저번 주 해차만 보더라도 소비 대신 정도로 살면서 정말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낸 쓰레기 인간으로 내가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도 될까. 오늘 무슨 자아 찾기 방송인가?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보자.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큰 결심했습니다. 소비하지 않기. 어떤 걸 소비하지 않아? 그래서 저 모든 것이죠. 왜냐면 오늘 오면서도 이군이 그러더군요. 똑같은 아이패드,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왔다면서 아이패드로 바꿔야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후후했습니다. 이거 꼭 얘기해야지. 얘 안 되겠구나. 걸려들었어. 아니 애플은 그래도 그 재생 알루미늄 쓴다고 광고를 많이 하시던데. 그거를 쓰는 것만은 눈속임이죠. 그것도 글러먹었구나. 왜냐면 이건도 아시죠? 이건도 그럴 텐데 진짜 저는 물건들을 엄청 사랑하는 편이에요. 진짜 작고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는 맥시멀 리스트로 사와놨는데 근데 저 진짜 올해부터
되게 물건을 되게 안 샀어요. 일부러 네, 소비를 일부러. 줄이고. 맞아요. 진짜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깨끗한 물이 낭비되는지 아시나요? 옷 한 벌? 네. 옷 한 벌 만드는데 물이 들어가? 네,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가요. 그 옷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거를 값싼 인건비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좀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의 공장을 만들어서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또 이동시키는데 또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면 정말 유행의 나라 한국에 살면서 버려지는 옷들도 되게 많잖아요. 원자재를 사서 개도국으로 옮기는 데까지만 해도 그 왔다가 또 완성된 옷 또 왔다 갔다 이런 거를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약간 항공으로 가거나 배편으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또 탄소를 얼마나 많이 쓰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옷이라는 게 뭐 의식주로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긴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막 개성, 유행을 표현하고 그죠. 약간 이런 낭비 약간 그런 개념이 지금은 있잖아요. 넘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그게 이기적인 일이었나 이런 거를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옷을 좀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빈티지 옷을 하는 대안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새 옷을 안 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치? 진짜 올해는 새 옷을 안 샀어? 네. 저도 옷을 좀 많이 사는 편인데 네. 월급 받으면 옷 사는데 들어가는 돈도 꽤 많이 들거든요. 그럼 당연히 많이 사면 쌓여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의류함에 던져버리거든.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눈앞에 일단 치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버려진 옷들이 다시 동남아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또 동남아에. 그러면 동남아의 강들에는 버려진 옷들로만 이루어진 강들도 있어요. 그냥 다 떠넘기게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정말 심각하다고요. 저 앞으로 옷 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것만 참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귀찮으면은 진짜 플라스틱을 다 줄일 수 있어요. 그 옷도 어차피 섬유가 요즘은 다 플라스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다 석유, 화학 그 재료를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쓰레기 줄이는 삶은 진짜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텀블러 꼭 챙겨 다니고. 그래요. 종이컵. 생수 사 드시나요? 정수기 먹죠 그냥. 정수기? 네, 집에 정수기가 있으니까. 저는 진짜 물을 좀 끓여 마시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끓인 물을 좋아해가지고 또 보리차 같은 게 좀 신이 내린 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부족한 영양소를 약간 어머니들이 옛날에 보리차 키워서 준 게 그게 약간 진짜 지혜에서 다 나온 그런 것들이었다고. 와, 이렇게 더운 날 또 물을 끓여서? 네, 저는 진짜 꼭 물을 끓여 마십니다. 왜냐면 진짜 생수를 사 먹는 애들도 많아요. 그죠. 요즘에 1인 가구가 PT 되게 많이 마시니까. 그러면 또 거기 비닐도 있고 막 또 재생을 하려면은 또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걸 깨끗이 분리수거를 하는 거가 또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상 국가적인 사업으로 분리수거라는 걸 좀 권장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진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는지도 약간 그게 의심스럽고. 정말 큰 문제죠. 그치. 우리는 누군가 한다라고 해도 그게 그냥 나중에 가서는 그냥 다 일반 쓰레기로 다 들어간다든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큰 문제네. 그리고 저는 진짜 생리대도 면생리대랑 생리컵을 이용을 해요. 이거는 좀 몇 년이 돼가지고 나는 익숙해졌는데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거를 되게 적극 권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꼭 물건이 생기면은 중고마켓을 우선으로 이용하기를 정했어요. 저는 이걸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이구는 중고마켓을 정말 잘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그죠. 저는 당근 그 매너 온도가 벌써 40도를 찍었고 당근마켓 나름 죽돌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야 되는 온도는 당근 매너 온도밖에 없다. 더 이상 지구의 온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 그 인류애와 당근 온도 빼고는 더 이상 올려서 안 된다. 약간 그 등등을 약간 하려고 올해 새로운 그런 변화가 있고 기존에 했던 행동들도 좀 알려들었고 그리고 진짜 뭘 하나를 살 때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적은 패키지로 포장된 게 없나 찾아보고 아니면 집에 진짜 대체할 물건이 정말 없나 이게 진짜 내한테 꼭 필요한 물건인가를 생각을 하고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일단은 스스로 소비를 좀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포장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 과대 포장 이런 거 있잖아. 요즘 그런 기임에 들어있는 플라스틱도 줄인다는 약간 대기업 노력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그게 모이면 연간 몇 톤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플라스틱이. 최근에 좀 이슈였던 거 떠올려 보면 쿠팡 로켓 배송이 워낙 핫한데 거기에 그 뭐 당근 하나 시켰는데 커다란 스티로폼 삼리에 담겨오고 이게 되게 이슈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배송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미안해서 못 시키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어떻게 근데 좀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그리고 이거를 내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주변에도 그 로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맞아, 많아. 그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그거 진짜 쓰면 안 돼.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괜히 했다가 그래서 나대지 마. 오늘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한을 풀러 가는 거. 이렇게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말했다가. 여기는 어쨌든 낱낱이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그죠, 이런 그죠. 얘기를 마음껏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다들 숨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토로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본격 낱낱의 고해 방송이군요. 왜 방송이죠? 아. 왜 그랬냐? 오늘은 에피소드 넘버를 떼고 네. 나름 낱낱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그 어차피 그래서 제가 애초에 얘기 들었잖아요. 이게 방송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미리 얘기했습니다. 네. 과잉 소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왜 인간은 이렇게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가? 그리고 이런 필요한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관습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그냥 하는 걸까? 습관처럼 그냥. 이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네. 진짜 매일매일 풍성한 거품으로 씻는 일에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고 보니까 특히나 요즘 여름이어서 거품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그치. 그게 근데 우리 눈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냥 흘려가버리고 하수도로 가버리니까 안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 그 하수가 모여있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막 바뀔 것 같긴 하네.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찍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정화하는 그런 도시에 그 시점 가면은 그 막혀 있대. 물티슈로. 물티슈? 물티슈를 그냥 변기에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 그냥 그런 인식 귀찮아서? 자체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물티슈 때문에 그 정화조 사람들의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물티슈는 물에 안 넣어보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넣어버리는구나. 물에 안 녹든 말든 그냥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그래? 다 버리는 거야. 그거는 진짜 좀 개념이 없긴 한데. 그리고 심지어 그런 제품들이 나와요. 물티슈 이거는 물에 녹는 물티슈다. 그죠.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물에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위 광고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약간 친구네 집에 가더라도 그게 보이면 이 친구야 조심스럽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넋두리군요 오늘. 네, 오늘 넋두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함을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지구를 망치는 걸까요? 이유? 태초에는 인간의 불편함이 당연한 거였거든요. 네. 우리 지금 에어컨 없다고 맞아요. 생각해보면 더운 게 당연하고 추운 게 당연하고 했는데 너무 큰 선물을 한 번에 받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걸 너무 도대체 풍요롭게 살았어. 못 써가지고 안달이 난 지금 상태인 것 같아. 인간들이. 저 포함해서 누구든지. 그래서 너무 큰 축복이 오히려 나중에 또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인데. 이런 질문들이 이제 기존의 나를 깨부셔야 하는 질문들이잖아요. 그지. 그리고 불편한 질문들이고 진짜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문구류도 더 이상 사지 않는다. 그 정도면 그냥 낱낱이라고 하는 인간을 그냥 지구에 지우는 거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지가 그래서 되겠다. 왜 지난주에 자꾸 왜 생에 계속 미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먼지가 되겠다라고 했죠. 네, 정말 먼지가 되고 싶어요. 지구에 모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앨범 깡이라는 단어 알고 계세요? 아니 앨범가? 앨범 깡이라는 게 요즘 생겨난 문화인데 이게 아이돌의 앨범에 부속으로 들어있는 굿즈가 CD? 네. 네. 그 CD에 뭐 부속으로 굿즈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랜덤으로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가지기 위해 필요한 수보다 몇십 배를 이제 많은 양을 구매를 하는 거지. 한 사람이. 그걸 모으려고? 컬렉션 하려고? 그게 약간 가수의 앨범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랜덤으로 들어있는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진짜 좀 심각한 문제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상술이구나, 상술. 보통 CD로 노래를 안 듣고 다 음원으로 듣고 그죠. 유튜브로 듣는 시대에 피지컬 그죠. CD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지만 그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한 그런 그래서 수십 개를 사는구나. 그런 같은 수십 거를. 개를 진짜 근데 나는 진짜 우연으로 지나가다가 그 박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누가 버렸어? 뭐 아이돌의 멀쩡해 보이는 CD가 박스채로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카드만 모으려고 앨범을 다 버린 거였는데 그 겉포장지를 살짝 칼로 그어가지고 포토카드만 뺀 다음에 버린 거야. 뜯지도 않았어? 겉 비닐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돈 많은 애인가 보네. 진짜 세상에 이런 유지경 쓰레기 세상이라고. 그 심지어
지금 여기서만 말할 수 있지만 제 주변 친구들도 똑같은 앨범을 수십 장씩 삽니다. 아, 팬덤이 있으시군요. 네. 저는 원래 이 덕후 문화를 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그거 포기 선언을 할게요. 왜? 왜 해보시죠, 끝까지 한번. 그거는 좀 그런 비판의 시선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 요즘은 그런 피지컬 앨범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죠? 쓰는 거잖아. 근데 이런 소비 구조가 그냥 소비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소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이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과잉 소비를 유도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 애들 돈 빨아먹는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서 탄생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예로만 말했지만 진짜 한국은 되게 작은 나라인데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미국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나라거든요. 진짜 그 탄소 정도예요? 깡패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 바로 밑에 오. 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먹는 거랑 입는 거랑 쓰는 게 진짜 대부분 다 과잉이에요. 그지. 진짜 이런 공급은 진짜 공급하는 기업의 폭주를 부추기는 거는 우리가 진짜 끊임없이 소비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진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도 될까요? 마치 지금 내가 도사에게 찾아와서 질문만 답이 없는 질문만 하는 그러게. 세대이지만 그냥 이거는 진짜 다들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차피 뭐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치. 우리가 근데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인지는 일단 처음 알았고 진짜? 몰랐지. 왜냐면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거대하신 천조국 형님들이랑 비빌 줄은 몰랐지. 근데 미국이란 나라를 좀 생각해보면 걔네들 땅덩어리 자체가 왜 축복받은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치? 자원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보면 가진 게 없다라고, 가진 게 물밖에 없어. 깨끗한 물. 그런데도 그런 커다란 미국이란 나라와 비빈다는 걸 보니까 확실히 과잉이 많네요. 그리고 그 요즘 문제가 돼도 되는 게 또 비트코인 그 채굴하는 그걸로 인해서 탄소가 배출되는 게 진짜 한 나라에 맞먹는다.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게 전기를 엄청 땡겨 쓰는 그치.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시작하는 움직임도 많은데요. 네. 제로 웨이스트 아시나요? 그냥 모르겠는데 대충 보면 뭐 제로 웨이스트, 낭비가 없이 뭐 그런 느낌인가? 그죠.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바위를 치는 계란 같은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이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생기고 있어요. 진짜 이제 실제로? 망원동의 뭐 알맹 상점이라던가 네. 알맹 마켓이라던가 지구샵이라던가 이런 실제로 굉장히 젊은 인구들이 사는 동네를 시작으로 그런 샵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집 근처 대형마트에도 그런 게 생겼어요. 그 세제를 리필해 갈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세제를 다 쓰면 이제 꼭 거기를 이용해 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제로 웨이스트의 시작이 진짜 최대한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인데 또 이거 하겠다고 사람들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대나무 칫솔도 사고 샴푸바도 사고 약간 또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소비를 또 시작하는 거야. 소비를 위한 소비. 그러니까 이거를 하자고 에코백을 사고 텀블러를 사는 것도 약간 지구를 망치는 행위인데 그렇구나. 약간 그런 진짜 제로 웨이스트라는 생각은 진짜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 게 뭔가 그냥 행동하면 안 돼. 행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행동을 그걸로 보여주는 거지 소비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게 떠올랐냐면 에코백 이런 거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통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비닐봉지 같은 걸 많이 꼽거든요. 맞아. 근데 비닐봉지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전에는 다 종이봉투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발하신 개발자분 생각은 이 아주 질긴 비닐로 봉투를 만들어서 이것들 사람들이 재활용하게 하면 종이봉투가처럼 낭비되지 않겠지라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비닐 위대한 발명품을 일회용품으로 쓰고 있으니까 에코백이랑 비슷한 거죠. 아주 슬픈 상황인 거지. 그치. 저는 집에서 무조건 비닐을 다 모아놓거든요. 근데 모아놓다 보니까 우리가 더 비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게 보여요. 진짜 산처럼 쌓여. 맞아. 그걸 재활용한다고 해도 자해용으로 쓴다고 해도 그게 산처럼 쌓이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라면만 먹어도 봉투가 엄청 지금 생겨요. 3개씩 생기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겉으로 또 한 번 포장해서 5개씩 묶음으로 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인간은 사라져요. 오늘 약간 지구 마지막 방송 같은 느낌이네.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컨셉이 확실해서 좋아요. 오히려 네. 휘둘리지 않고. 진짜 왜냐면 그래서 저는 작은 청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느 상황에서 뭘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비닐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짜. 그리고 에코백 텀블러도 구매하지 않습니다. 하나 그냥 사서 얻은 오래 거. 쓰기. 기존에 있던 거. 이제 그런 걸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저는 그리고 일회용품도 배달을 막 시켜 먹다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모아요. 그냥 그걸 또 다회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좀 튼튼하게 나와요. 또 요즘은. 그죠? 그 뭐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쓸 수도 있게 막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리고 분리수거를 좀 천천히 하시는 편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안심을 했는데 정말 강박적으로 약간 하는 편이에요. 제가 하는 환경 행동은 분리수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비닐을 따로 하고 막 안에 씻어서 내보내고 하거든요. 항상. 그쵸. 그거 진짜 그건 필수죠 이제. 그리고 진짜 필요 없는 물건은 공짜로 주더라도 약간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뭐 주거나 할 때. 그리고 약간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뭐 포장을 하려고 해서도 막 쿨피스 드릴까요? 이러면 그거 안 먹으니까. 왜냐면 그것도 집에 가져가면 또 쓰레기거든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또 거절을 하고 또 이런 생활을 저는 SNS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오늘 생각해보니까 SNS에다가 전시를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걸? 이런 제로 웨이스트를 하는 거를 약간 더 많이 알려야겠다. 아 주위에라도 조금이라도 전시를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소비하지 않기. 첫 번째는 소비하지 않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색 채식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색 채식 인간. 네, 단어조차 생소한데 뭐야? 네, 회색 채식인은 진짜 어. 말 그대로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근데 완벽하게 채식을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요즘 되게 채식 지향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느끼시나요? 느끼죠. 그런 이제 도시락 같은 것들도 싸우시는 거 보면 그런 좀 트렌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진짜 다행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채식인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막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게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저도 회색 채식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주일 중에 고기를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훨씬 많아요. 그게 무슨 신조어 같은 건가? 회색 채식 인간이? 그런 거죠. 약간 동그라미 세모 뭐 X가 있다면 세모쯤이라고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 완전 이쪽도 아니고 완전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편이다. 약간 유제품류까지 끊고 완전 비건이 되지는 못하지만 진짜 우선은 붉은 고기류는 이제 안 먹으려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소. 그쵸. 소, 돼지 이런 것들. 소가 특히나 탄소 배출이 크니까. 그쵸.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진짜 채식을 해야 하는 이제 당연한 이유들이 많잖아요. 그죠? 동물권이나 뭐 건강도 있고 너무 많은데 오늘은 기후에 관련돼서 하는 얘기니까 약간 이건희- 시리즈처럼 나중에 이어갈 수도 있겠네. 그쵸. 이건희 말 잘 꺼낸 것처럼 탄소 진짜 일단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자족률 되게 낮은 건 알고 계시죠? 한 50% 되나요? 아니요. 50% 안 돼? 50%나 된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농경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돼요 그러면? 제가 정확한 그 횟수는 제가 전문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10% 미만일걸요? 아 오늘은 비전문적인 방송이니까 아마 찾아봐도 그렇게 진짜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유를 우리도 항상 쌀 농사도 짓고 막 주변에 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논밭이 있으니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쌀만 먹고 농만 먹고 막 자라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하나의 뭐 예를 뭐 작은 걸로 들어도 오늘 제가 그 작은 비타민 음료를 먹었거든요. 거기에도 원료 성분을 잘 보니까 국산보다 외국산이 더 많아. 아 그렇지. 이제 그런 걸로 다 따지면은 진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순수 국산 그런 식량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렇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낮다고 봐야 돼요. 거의 한 10%도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카페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그거 나중에 정정을 하고 하면 되지. 그치. 일단 우리는 준비한 걸 하는 거고. 그래 맞아. 그래서 이런 작은 하나 음료수 만드는데도 어쨌든 그 또 원재료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수출하고 막 이러면 또 탄소가 배출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되도록이면 음식이나 물건이 내가 사는 곳 근처에서 만들어진 거를 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우리 현대 사회 살면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불가능해 봐야지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진짜 이사하기 전에는 좀 그렇게 살았어요. 주변에 운 좋게 로컬 마켓이 있고. 그래서 나는 더 그거에 대해서 무디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근데 이런 나라일수록 기후가 변화 위기가 오면은 직격탄으로 식량난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맞거든요. 그렇겠네. 왜냐면 진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럼 지역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막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람의 생각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농업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막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인간이 하나의 소시민으로서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는 아닐까. 한번 경각심을 좀 주고 싶다. 네. 그죠? 진짜 개인적인 수준 넘어서 약간 전국적인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 그지. 그래서 그리고 소와 진짜 돼지, 닭을 키우면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그 전 세계 자동차, 기차, 항공산업 배출량을 다 합친 것보다 많대요. 특히나 현대 오면서 육류 소비량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치. 전 세계 그 닭들이 뭐 한 300억 마리인가? 있다 그런 걸 들었거든. 그걸 보면서 걔네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닭장이라고 하는 아파트 같은 데 쌓여 있지만 그것들을 들판에 풀면 인간이 아마 살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그 전 세계 작물의 77%가 그 작물 그 가축들을 먹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지도 않아. 그치? 심지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키우는데 땅이 다 경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져서 이번 코로나가 발생한 거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야생동물과의 인간의 밀접한 접촉이 그런 바이러스를 만드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바이러스 그런 야생동물로 온 게 원래는 한 2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일인데 최근 몇 년 새에 메르스도 그렇고 엄청 많은 바이러스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잡힌다고 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많잖아요. 그지. 인간의 질병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은 이제 병원균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다 가축에서 오는 거거든요. 맞아. 인간이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정착하면서 소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하면서 천연도 생기고 뭐 다 생기는 건데 그게 인류가 어느 정도는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 근거리에 있는 동물들에게서 오는 병들은 거의 다 극복을 했거든. 어느 정도 면역체계가 잡히고 그랬죠. 근데 저기 멀리 있는 동물들한테는 아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친숙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동물들의 건강까지도 인간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인간이 망해야 한다. 저는 살짝 발을 좀 뺄게요. 오늘 너무 무섭네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가축을 77%나 먹었는데 이 육류랑 계란 유제품이 전체 인간이 소비하는 칼로리의 18%밖에 공급을 하지 못한대요. 그렇게 해도 18%밖에? 얼마나 이 비효율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계산 아닙니까? 근데 또 한국인들은 진짜 고기에 매우 진심이고 고기를 그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인스타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고기 사진이 엄청 많죠. 그쵸. 고기에 진심인 편. 그쵸. 그리고 육식을 되게 그런 인스타그램에서도 막 유머 코드로 소비하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지? 지금 당장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틀어도 아무렇지 않게 고기 먹방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콘텐츠는 분명히 육식을 부추기는 거고 우리는 진짜 이거를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런 콘텐츠들로 재밌고 웃기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약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 오늘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냥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 채식 한번 시작해볼까 해라고 하자마자 공격이 들어오는 거지. 물론 고기 메뉴가 있는 식당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근데 대화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주제를 흘러가기 때문이니까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항상 그치? 채식을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듣자마자 막 싸해? 채식을 권하는 사람을 혐오한다는 거야. 난 그런 사람 너무 싫다. 나중에 자식 나오면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그게 아나키들이랑 다를 게 뭐야? 너무 이기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누가 단호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근데 그리고 진짜 이기적인 게 뭔가 엄청 어려운 문제다. 왜냐면 진짜 저는 내가 살아오면서 육식이 문제라는 교육을 우리는 아예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큰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 근데
이미 우리는 고기의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그지. 이 아는 맛을 끊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도 약간 육식을 꼭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교육을 하면 그러면 물론 육식을 선택할 아이들도 있겠지만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중요하고 근데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결론은 진짜 장난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인간이 지구에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계속 지구에 아니 그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 맞아요.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거든. 생존을 위해서 고기 같은 걸 안 먹을 수는 없어. 고기를 섭취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식물성 단백질로든 부족한 영양소가 고기에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거 지금 80억 명이나 되는 인간들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너무 많이 키우고 있고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지. 결론은 인간을 좀 줄이면 좀 이렇게 차차 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약간 좀 아이를 낳지 않거나 조금 낳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낳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 어디 대륙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 한국 말고 중국어로 번역해야 되나요? 중국어로 번역하면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안에 암살자가 찾아옵니다. 이거 위험한 방송이에요. 어쨌든 저는 더욱더 그냥 이런 반응에도 굳세게 회색 채식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천은 계속 하실 거고.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왜냐면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반응에 상처받지 않고 막 다른 사람에게도 채식을 권하고 있어요. ቍ꿋하게 본인의 입장을 지키겠다. 네. 왜냐면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명이 완전 채식을 하는 거랑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을 하는 사람이 7명 있는 거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거든요. 계산을 하면은 그냥 1대 7? 네, 그렇게 숫자로만 계산을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뻔뻔하게 저도 아직 고개를 끄지 못했지만 7명의 사람들에게 행운의 편지를 돌리듯이 채식을 거는 채식의 편지를 돌리고 싶습니다. 한 번씩 다 돌리시는군요. 오늘. 네. 오늘 저희 구독자 10분이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뿌리면 70명. 저는 진짜 저도 회색 채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완전한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독재처럼 막 내 생각을 막 강요하고 진짜 채식해야 돼 이거 아니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이 고기 끊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고기를 조금씩 줄여가자. 그리고 제가 진짜 이렇게 채식을 시작하는 이유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채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영양소가 넘치는 시대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성인병 같은 게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낱낱이 말하는 이기적인 거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분명. 그렇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 정말 이타적이면은 진짜 이군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이 한 번 멸종하면 돼요. 그지. 한번 언젠가 물갈이가 돼야 돼. 지구는 살 거야. 그래, 지구가 인간이 뭐가 중요해? 지구가 중요하지. 그리서 정말 제 이 간절한 호소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시다면 혹시 넷플릭스를 보시고 계시다면 카우스피라시라는 그런 다큐가 있어요. 그거랑 시스피라시라는 것을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똑같은 감독이 만든 시리즈고요. 네. 이걸 보면은 정말 육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되실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게? 대충?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 캠페인은 우리 지금 저도 말했듯이 막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고 뭐를 줄여야 되고 하지만 실제 그거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비하고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지금 축산업과 수산업이 그걸 침묵하고 만들고 있다. 약간 이런 시선으로 돌아가는 건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약간 르포 같은 다큐구나. 네. 네. 이제 그런 환경 단체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시작하죠. 플라스틱 뭐 이런 캠페인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축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을 때 환경주의자들은 딱 얘기해요. 축산업이 왜요? 아,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들도 알아. 이게 문제인 건 알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캠페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주제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을 후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그런 기업들이에요. 오히려 뭐 참치캔을 만들고 이런 기업들이 환경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가면을 쓰는 모습이 그걸 있죠. 방패로 뒤에 숨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요즘 되게 뜨거운 감자에
작이에요. 넷플릭스 작품들 중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한번 추천드린다. 네. 그래서 채식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오늘이 끝이 아니겠죠. 계속 그죠? 이야기를 할 거고.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채식도 그렇고 다 그 꾸준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치적 특집이 맞긴 맞네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릉이 라이더입니다. 따릉이 라이더. 네, 저는 진짜 자각 없는 뚜벅이로 교통 분야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뻔뻔해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야인데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약간 그런 생태교통에 대해 네. 관심이 많았어요. 생태교통? 네. 그게 뭐죠? 생태교통이라고 하면 지금도 생소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브라질 남부에 있는 쿠치리바라는 도시나 뭐 독일에 있는 프라이부르크 같은 뭐 공공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자전거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도시들은 정말 생태교통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원 화성에 있는 행궁동이라던가 그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도 그런 생태교통에 관한 부서들이 있을 만큼 약간 그런 시도들이 있긴 있었어요. 조금씩 생겨 있군요. 네. 그래서 진짜 말하듯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운 좋게 그런 생태 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자연 환경에 대한 조사에 따라서 그 생태계 전반과 공생을 도모하기 위한 조성된 도로인데 말이 이렇게 어렵지 실제로 그런 도로들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인도가 넓고 또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 또 가로수들이 잘 조성이 돼 있고 차들이 과속을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들을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도로들을 정말 이렇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존재할 뿐 실제 일상생활에서 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뭐 좀 움직임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찾기가 힘들죠, 사실. 그렇죠. 솔직히 사람이 걷는 인도가 정상적인 넓이인 곳이 찾아보면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로를 걷는 사람들의 인권 수준이 얼마나 될까 하면은 제가 자세한 자료 수치는 다 잃어버렸지만 아마 세계에서 좀 하위 수준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위한 수준이. 왜 인도라고 해도 거기에 보통 다 불법 간판들이 다 있고 그 불법 주차도 있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치. 걷는 곳이 솔직히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걷지 않다 보든지 생각하면서 걷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 이제는 전기 킥보드 종류도 추가가 돼가지고 진짜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걸어야 운이 좋게 사고가 걸리지 않는 그죠.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도로 위에 무법자들이 너무 그렇죠. 많아가지고. 또 이면 도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면 도로도 그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그죠? 거기서는 무조건 차가 오면 중간에 멈춰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생각해보면 왜 사람이 멈춰야 되는 거지? 차가 먼저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먼저인데. 그치. 그런 생각을 저는 대학교 때도 엄청 많이 했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로 보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운전자도 약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왜 그런 잊어버릴까?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걷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되게 높았다면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구매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국에는 인구가 너무 많고 또 차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를 그리고 무조건 되게 몇 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바꾸는 그런 문화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메비우스의 떼에 계속 갇히는 기분이 드는데 진짜 인구 밀도에 대한 문제고 뭐 지역 불균형도 있고 뭐 대중교통도 막 변변치 않고 막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 주제라서 해결책을 솔직히 제가 제시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만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게 환경이라는 거 자체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거의 가장 큰 덩어리 중에 하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사실 뭐. 맞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답하면 진짜 그냥 차가 너무 많고 인간이 너무 많고 너무 빨리 달리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혼자 운전할 때 쓰이는 에너지가 95%가 운전자를 움직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차를 움직이는 데 쓰인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근데 저희 운전할 때 보면 다 거의 혼자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로 나오는 거를 그 대륙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나는 양심이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히 자가용 비율이 높으니까. 맞아. 어느 날 아파트 같은 데서 올라가서 창문을 보는데 우리가 보통 마티즈, 네. 모닝 이런 거 되게 작다라고 작은 차라고 하잖아.
근데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걔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맞아. 옆에 사람이 타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있는 걸 봤는데 너무 큰 차인 거야. 마티즈조차도. 맞아. 근데 그 커다란 고철 덩어리가 인간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물론 경차라고 해서 친환경이라고는 하지만 맞아. 그 철덩어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정말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그런 생각을 진짜 차를 꼭 타야 된다면 나홀로 운전이 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뭐 같이 카풀이라든지 뭐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었지만 솔직히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냥 뭐 잠깐 지나갔던 이슈였던 것 같고 물론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인간들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걸까? 그쵸. 대중교통 자전거 솔직히 자동차에 비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망했을 때 불편함과 비할 수 있을까? 살아남아야지 않을까? 오늘은 지구가 우선인 방송이에요. 오늘은 네. 지구가 먼저다. 그래서 진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걸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따릉이 타고 그거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 우리는 진짜 너무 넓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서 멸종할 수 있는 종이 최초로 되지 않을까. 인간이란 종이 네. 그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바뀔 수 없을 것 같고. 비행기를 타는 게 진짜 끝판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냥 그런 쇳덩어리를 하늘에 띄운다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친 생각인데. 그쵸. 그래서 따릉이를 근데 타면은 약간 그 좋은 게 어플에 내가 따릉이를 탄 만큼 탄소 배출이 얼마큼 감소되었는지가 떠요. 수치로. 아, 그런 게 떠? 숫자로. 그래서 이게 되게 작은 부분 같아도 그걸 확인할 때마다 굉장히 뿌듯함이 들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되게 땀방울 흘리는 거 막 더붓고 막 이런 거는 진짜 불편한 게 정말 작은 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조금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성과라도 좀 그쵸. 알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실제로 진짜 인간 단순한 게 그런 수치들이 모여서 보면 약간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계단 같은 데 스티커 붙여서 한 칸 올라가면 맞아. 수명이 몇 초. 맞아. 약간 그게 공무원들이 괜히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괜히가 아니랍니다.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넋두리와 한을 연속적으로 풀어낸 것 같은데 진짜 저는 100%의 해결 방법은 없지만 정말 지구에 무해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위에 세 가지 분류를 따로 하긴 했지만 따로인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류애가 정말 파사삭 사라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고 그죠?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죠? 뭐 한 방에 망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서서히 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기후행동이라는 주제를 붙여봤는데요. 네. 계속 얘기했듯이 오늘 주제라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주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이걸 얘기하지 않는 날들이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래서 언제나 행동하고 있을 난단의 다짐을 오늘 약속하면서 네.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 주위에서 누가 비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걸 목격을 하면 네. 제보를 해서 꼭 낱낱에 곤장을 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사소한 거지만 계속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서 뭐 카페에 올려도 좋고 약간 그런 행동을 눈으로도 볼 수 있게 그런 수치들이 자꾸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자체가 이제 뭐 앞에 타이틀을 정체성이라 붙이긴 했지만 안나씨 오늘 저한테 대본도 안 보여줬잖아요. 네, 오늘은 보여줄 수 없었어요. 비전문적이지만 그냥 내가 남들한테 욕먹을지라도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것을 하는 방송이라고 애초에 말을 했고 사실 또 저희가 그게 약간 세 번째 서랍과 맞진 않나요? 그게 맞기도 하고 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제가 아까 들으면서 몇 개 기억나는 게 뭐 데이터 같은 게 네, 거의 정확하지 않고 틀린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뭐 수치에 좀 연연하기보다는 낱낱이 평소에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방송이라서 뭐 개인적으로 취지에 되게 맞는 방송이었다. 네, 저도 준비하면서 정말 좀 나를 약간 정리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소한 그런 실천한 것들을 작게 이군에게 사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카페에 올리고 카페에 올리는 그 전기도 소비니까 네. 올리면 안 되겠구나. 사진도 찍지 마. 알겠지? 아니에요, 이거는 전시해야 된다니까 이런 내 행동을. 장난이고 네.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사실 좀 눈치가 많이 보이는 주제긴 한데 언젠간 꺼내야 되는 주제였어가지고 잘 들었고 아까 보내주신 사진 같은 거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잘 올려볼게요. 네. 다음 주에 보면 되나요? 네, 다음 주에는 식물을 가지고 올게요. 고생하셨습니다.